네, 오늘은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박경훈 노무사 겸 변호사 모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우선 쉽고 간단한 정리부터 필요할 것 같은데 이 ILO 핵심 협약이라는 게 뭔가요? 먼저 ILO라는 기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제노동기구라고 해서 유엔에 설치된 특별 기구입니다. 노동에 관련된 것을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기구인데 이 ILO라는 기구에서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노동 기준들을 정해놓은 것을 ILO 협약이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약 189개 정도 이제 협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 1998년도에 ILO가 기본 원칙을 선언하면서 그때 열거한 8개의 협약을 특히 핵심 협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단순히 생각해도 모든 나라의 노동 환경이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핵심 협약, 이 노동 기준만은 적용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되나요? 맞습니다. ILO에서 이제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8개 정도를 핵심 협약으로 정해놓고 회원국은 반드시 비준을 해라. 그리고 예외 없이 이 회원국에 적용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EU 전체가 비준을 했고 그리고 OECD 가입 국가 중에 36개 중에 30개가 현재 비준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노 교수님, 지금 보니까 이 핵심 협약이라는 게 총 8개고 이 중 4개를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왜 여태 되지 않았던 걸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실정법과 너무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91년도에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을 하면서 결국 그 8개 중에 우리나라 실정과 너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다. 그래서 4개 이제 가입하지 않은, 비준하지 않은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나라 바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게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교조 같은 경우도 특히 해고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회원으로, 노조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ILO 협약, 단결권 협약 가운데서는 해고자라든지 실업자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단결권을 보장하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실정법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 비준하지 않은 것이고요. 다른 나라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OECD 회원국이라서 모든 나라들이 모든 ILO 가입한 회원국들이 모든 협약을 다 비준한 게 아닙니다. 네. 예. 네. 그러면 미비준 국가는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미국 네. 같은 경우도 네. 그 핵심 협약 가운데 6개를 비준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일본이나 뉴질랜드도 또 2개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고 이렇게 이런 저처럼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가지고 자신들이 그 핵심 협약을 다 받아들이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일단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두고 EU에 압박이 있었습니다. 잠깐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회 발언을 한번 보면요. EU는 한국이 ILO 핵심 협약들 가운데 일부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한국의 노동법이 ILO 핵심 협약에 합치되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한국과의 통상 분쟁을 피하고자 하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분쟁 절차로 돌아가게 되면 한국의 평판에도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노무사님, 이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EU가 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이렇게 압박하는 건지 또 이게 왜 통상 분쟁으로 이어지는 건지 하는 거예요. 2011년도에 유럽연합과 FTA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8개 비준을 협약하도록 8개 협약을 비준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이고요. EU 차원에서는 노동권을 존중하면서 무역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그런 입장에서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나라가 계속 미뤄왔습니다. 뭐 북핵 문제나 이런 것을 들어서 아직은 어려우니까 계속 이행을 이제 미뤄오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FTA 상의 분쟁 해결 절차로 돌입을 한 것이고요. 다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제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럽연합에서 사실상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이제 압박이 올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무역 확장을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죠. 네. 이게 조금 이제 그야말로 왜 EU에서 지금 FTA 문제를 얘기하면서 네. 갑자기 노동권 얘기를 하냐 좀 이해가 안 되실 분도 있을 텐데요. 네, 보통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 조건이 기타 그야말로 ILO 일반 그런 어떤 가입국
그 핵심 협약을 다 비준한 나라보다 훨씬 열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임금이나 이런 여러 조건에서. 네. 근데 그런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물품은 낮은 가격에 그 수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EU하고 어떤 공정한 경쟁이 아니고 네. 불공정한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통상 분쟁을 만약에 우리나라가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그래서 통상 분쟁이 생길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동 비용 측면에서 EU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우리가 것이군요.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네. 노동 조건이 낮은 것을 가지고 생산품을 만들지 알겠습니다.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앞서 이제 말스트롬 위원장의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스트롬 위원장이 거론한 시한이 6월,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준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자 이번에 권고안을 제시했는데요. 잠시 경사노위 발표 보고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비준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경영계나 노동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협약 비준을 위해서 노동관계법이 개정해야 되는 그 내용과 방향에 관해서는 노동계나 경영계가 생각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 교수님, 지금 보면 네. 비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영계나 노동계가 큰 이견은 없어 보이네요. 아니 저 좀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큰 이견이 있다고 생각이 되죠. 아, 네. 비준은 물론 이제 뭐 EU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네, 우리가 비준을 해야 되지 해야 않느냐 되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견 굉장히 아, 견해 네네.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변호사님, 결국 그러니까 방향이랑 내용이 문제인데 이 권고안에 대해서 지금 경영계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이 공익위원안은 노동계에 아주 편향된 안이라서 인정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경영계가 핵심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뒤로 미룬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강경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이 공익위원 안에서도 이제 그 사용자 측 희망사항을 들어준 게 있는데 뭐 단협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거나 2년마다 단체 협약을 체결하니까 너무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제 3년으로 좀 늘려달라. 그리고 파업을 할 때 직장 증거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라. 이제 이런 것들은 수용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수용하면서 협약을 비준한다는 것은 뭐 속된 말로 가격이 안 맞는 거래다. 너무 경영계 측의 손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노 교수님은 이 경영계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공익위원회 권고안을 보니까 물론 다 경영계는 이거 노동계 유리하다, 노동계는 경영계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어요. 네. 그걸 보면 결국 어떤 그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조금 절충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핵심적인 게 바로 이제 그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고자나 실업자가 노조 가입 활동할 수 있도록 네.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공무원과 교원들도 노조 가입 대상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직급에 제한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특정한 핵심 부분만 빼고는 나머지 다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설명하셨지만 특히 단체 행동권 행사할 때 직장 점거를 통한 파업권 행사를 제한하라. 이런 부분은 노동계에 좀 불리한 부분이고요. 또 쟁의 기간 중에 대체 고용을 금지한다. 이 부분은 또 경영계에 좀 불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공익위원회 안이 양쪽이 조금씩만 양보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절충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 경영계가 핵심으로 요구했던 내용은 뭔가요? 파업 시에 이제 대체근로 파업을 하게 되면 일할 근로자가 없으니까 네. 외부의 근로자를 불러서 대체로 근로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그걸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부당노동 행위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인데 이것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달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영계 입장에서는 우리도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연계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노 교수님, 이 권고안 자체가 노동계에 유리하게 짜여진 건가요? 지금 이제 경영계에서는 대체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공익위원들이라는 것도 또 이 경사노위가 결국 노동계에 조금 편향된 사람들로 구성돼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긴 하는데 뭐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야말로 공익위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계와 경영계라고 하는 건 그 사이에서 뭔가 중재안을 좀 내기 위해서 여러 그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학계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그 중에는 뭐 예전에 좀 노조에 좀 유리한 활동을 한 분도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현재 경사노위 구성도 그렇고 경사로에서 내도는 안도 그렇고 반드시 꼭 노동계에 뭐 어떤 치우친 노동계 편향적인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네. 노동계에서 요구한 것도 받아들인 것도 있고 경영계에서 요구한 것도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 또 양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상당히 그래도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노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권고안? 경영계 측에서 워낙 핵심적인 사항으로 추정했던 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마도 불만이 그쪽에서 증폭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쪽의 요구만을 전적으로 들어주긴 어려운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절충적인 안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안에 대해서 노동계도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대해서는 교수님, 노동계에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그 파업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네. 파업을 할 때 이제 그 직장 점거를 못하도록 평합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결국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어떤 노동권의 어떤 파업권을 굉장히 제한하는 그런 빌미를 삼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것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건 좋지만 그에 대해서도 ILO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계 입장에서는 만약에 권고안을 내려면 그리고 정부가 어떤 입장을 정하려면 ILO 협약대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ILO 협약대로 주장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실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 입장에 맞게 조금 절충안을 제시한 그런 부분들이 노동계에서는 좀 못마땅하게 비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게 비준 후의 입법인데 노무사님 이를 두고 경영계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영계 뭐 일부 관계자가 현찰을 내주고 어음을 받는 거래다 뭐 이런 비유를 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네. 어음이란 건 나중에 현금으로 회수할지가 불투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협약이 비준되고 나면 나중에 법률을 개정할 때 우리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 주겠느냐 못 믿겠다 이제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국회 동의를 거쳐 관련법을 바꿔야 하는 거라서 쉬운 일은 지금 아닌데 물론 국회 동의 없이 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야권의 반발도 클 것 같은데 노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협약 내용 자체가 우리나라의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이제 노동관계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게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해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한다 이런 게 같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좀 빅딜 형식으로 통과를 시켜보겠다라고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안으로 협약을 비준 후에 법 개정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역시 지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풀기가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1991년도에 ILO 가입하면서 그때 이런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는 거죠. 유효하게 살아 있는 거니까. 근데 현재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비준하겠다고 했었고요. 또 현재 지금 아까 6월 얘기하신 게 6월 달에 지금 ILO 100주년 기념식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서 기조연설할 예정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EU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ILO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 기준을 놔둔 채로 어떻게 ILO 그 행사장에 가서 이게 그 연설하겠느냐 네. 이런 것도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 우리 협약에 가입하겠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그 기준에 맞게 입법을 해야 되는데 네. 과연 국회에서 그 통과가 되겠냐 말입니다. 국제적으로 그걸 협약을 가입하겠다고 공언만 해놓고 비준만 해놓고 그것을 전혀 입법화하지 못한다면 국제적인 신의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참 딜레마인데 제가 보기엔 이런 문제를 만약에 정부가 어떤 결단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셔가지고 네. 또 여야 대표들 관련된 사람들 불러서 함께 논의하고 정말 그런 쪽에 진지한 그런 논의가 있어야지 경사노위에 이렇게 맡겨놓으면 지금 본 것처럼 아무 결론이 안 나고 결국 노동계 경영에 다 반발해서 빠지고 공익위원만 얘기를 나누니까 노동계고 경영계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네.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렵고 국회에서 입법은 더 어렵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의지가 있으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셔서 네. 함께 설득해서 함께 어떤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 EU의 통상 압박 우려의 현실화 가능성 이것도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 통상 압박이 뭐 노동 조건 문제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왜 그 FTA에다가
이런 ILO 협약 다 네. 비준화 노력한다. 왜 지키지 않았냐라고 직접 어떤 통상 압력을 가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노동 조건이 낮아서 EU와의 공정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또 입증을 해야 되니까요. 네. 특정한 상품에 있어서 가격이 그 노동 조건이 낮기 때문에 낮아졌다. 이렇게 협약을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쉽게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국제사회에 공헌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국제사회의 어떤 좀 신인도가 떨어질 가능성 그건 있는 거죠, 여전히. 네. 노무사님께서는 정부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하신 바대로 ILO 100주년 기념총회 이제 기조연설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상당히 정부 입장이 난감할 거예요. 네. 그러나 미리 비준을 하고 하는 방식은 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고 예. 지금까지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 ILO 협약 비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계속 그런 일관된 태도를 천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사노위에서 지금 제대로 절충이 안 된, 물론 경영계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노동계도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절충이 안 됐다는 표현을 제가 쓴 것인데요. 경사노위의 논의는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대통령이 국회를 설득하는 차원, 결국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의사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지금 계류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과 함께 연계를 해서 조금 양자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어떤 이익을 절충하는 차원에서 잘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도 한 말씀. 네,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도 정치의 어떤 플레이어예요. 네. 뭐 영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활발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나 이 정부에서는 말하자면 사회적 대화를 해서 타협을 안을 내라.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굉장히 아름다운 결말이 될 텐데 지금 이제 안 된다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 입법하는 건 더더구나 안 된다는 게 분명하고 그러면 대통령께서 어떤 삼권의 위치에서 너 위에 있는 분이 아니고 어떤 국회를 직접 설득하고 직접 국회의 어떤 타당성을 설명하고 하는 직접적인 정치 한 당사자로 나서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대통령들이 어떤 특정한 어떤 입법이 있거나 자신들이 꼭 관철해야 할 게 있으면 계속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초대도 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야만 사실은 국회에서 입법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박경은 노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